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남현수입니다. 네, 유호빈입니다. 네, 오늘은 유호빈 에디터의 에마 니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희 채널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호빈 에디터가 한 4개월 됐죠? 그래서 제가 1월 28일부터 이 차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몇 킬로 탔죠? 지금 6,070km가 탔습니다. 네. 뭐 거의 한 달에 한 1500km씩 탄 셈인데, 이만큼 탔으면은 롱텀 시승기를 한번 찍을 때가 됐습니다. 유호빈 에디터를 모시고 니로 6000km 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니로를 구매하게 된 계기부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 하이브리드 차를 사고 싶었고요. 네. 근데 이미 반도체 대란이 시작된 이후였어가지고 사실 저는 투싼 하이브리드가 좀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1년 동안 기다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빨리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당시에도 니로 구형은 바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그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가지고 신형 유출된 사진을 보니까 디자인이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미리 가계약을 걸어뒀고요. 그렇게 해서 니로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약간 좀 빠르고 이런 차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K3 GT나 뭐 아반떼 N이나 이런 차들. 근데 저는 그런 차보다는 조금 정숙하고 안락한 차를 타기를 좀 원했거든요. 그리고 좀 연비도 좀 중요하게 봤어요. 왜냐면 고유가 시대가 스멀스멀 올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오, 예견을 했네. 예견을 했다기보다는 이미 제가 차를 샀을 때는 기름값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전기차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이나 제가 타고 다니는 곳에는 좀 충전을 하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는 차선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세단도 있는데 굳이 SUV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집이 그동안 계속 세단만 타왔었거든요. 마음속에는 SUV를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등치가 좀 있다 보니까 세단에 타고 내리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SUV를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을 지금 연비 때문에 구매를 했다라고 했는데,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을 하나요? 정말 만족을 하고 있는데, 공인연비는 19.1km거든요, 리터당. 거의 풀옵션 사양에 가깝죠? 빌트인 캠 안 넣고, 근데 휠은 18인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인연비는 리터당 19.1이고요 트림은 총 3가지인데 가장 위에 있는 시그니처를 구매를 했고, 무옵션을 하면 빨리 못 뺐기 때문에 80만원짜리 하이테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SUV를 처음 탄다라고 했는데, 네. SUV를 구매하고 후회를 하거나 혹은 만족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만족스러운 점은 일단 타고 내릴 때 좀 편안하고요. 근데 사실 뭐 높이가 높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SUV의 장점을 느끼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트렁크 부분인데요. 제가 트렁크에 세차용품을 항상 넣어두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뭐 간혹가다 짐을 실을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짐이 부딪히는 소리가 승객석으로 고스란히 다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러기지 보드나 러기지 스크린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액세서리로 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동호회에서 구매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한번 사진으로 봤는데 품질이 거의 뭐 스파크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소음이 거슬린다면 저라면 5만 원 주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보드가 아니고 천대기예요. 보면은 제 기억에는 베뉴에도 좀 괜찮은 보드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상하게 니로에는 액세서리로도 좀 수준이 떨어지는 보드를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만족하시나요? 아주 만족스럽고요. 물론 저는 앞좌석에만 타지만 뒷좌석에도 사람을 자주 태우는 편이거든요. 타시는 분들마다 차 되게 넓다고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여기 오면서 2열에 잠깐 타봤는데 등받이 각도가 일단 조절이 되는 점, 그 점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무릎 공간이나 헤드룸 공간도 꽤 여유롭고, 2열을 위한 편의 장비도 어느 정도는 알맞게 갖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성이었습니다. 이 차를 패밀리카로 사용을 해도 될까라는 지점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2열 공간이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뭐 허니문 기간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단점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봤던 단점은 왼쪽 뒷바퀴 쪽에서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지했다 출발할 때 그 백고동 소리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해서 동호회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오토홀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오토홀드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디스크 클리닝 기능이라고 있대요. 네. 그거를 하면은 회생제동을 좀 끄고 뭐 그 부분을 이렇게 클리닝을 하는 기능인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켜 있는 동안은 연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일단 그거를 한번 켜본 상태고요. 근데 이게 소리가 계속 나는 게 아니라서 오토큐 서비스 센터를 가기도 애매하고 지금 그래서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디스크 클리닝 모드, 회생제동이 꺼진다라고 했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도 그렇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패드를 사실 가는 주기가 일반적인 내연기관보다 훨씬 길거든요. 네.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사용할 일이 좀 횟수가 적고, 그리고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디스크가 조합이 되어져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길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 회생제동을 자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길들이는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회생제동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좀 길들여라, 아마 이런 모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금 더 타보고 계속 소리가 난다면 이제 그때는 서비스 센터에 뭐 가야겠죠. 또 하나는 뭐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했던 부분인데, 플라스틱이 내부에 너무 많이 쓰여 있습니다. 먼지가 실내에 있으면은 그 먼지가 눈에 다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블랙 하이그로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보이고 지문도 많이 보이고 약간 이러한 단점도 있는 것 같고요. 블랙 하이그로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PPF라고 하죠. 보호 필름을 다 붙여놨는데 흠집이 나지 말라고 붙여놨는데 처음에는 만족스러웠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재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단점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니문 기간 끝났다면서요. 뭐 그냥 여기저기에서 막 잡소리가 조금씩 나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는데요. 해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열이 많이 들어오면은 저기서 쩍쩍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사소한 부분들이 겹치면서 허니문 기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포토 센서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네요. 이거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지금도 한낮인데 라이트가 들어와 있죠. 오토로 해놔도 이게 낮에도 막 수시로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구형부터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민감해서 낮에도 라이트가 자주 켜지는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걸 또 코딩을 해서 낮에 민감도를 네. 좀 낮춰주는. 낮에 라이트가 안 켜지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특히 썬팅을 하면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전에 큰 불편함을 주는 거는 아니라서 저는 뭐 그거를 코딩까지 해서 이렇게 바꿀 생각은 없고요. 라이트가 켜지면 오히려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뭐 주행 질감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승차감은 제가 18인치 휠을 껴서 그런지 조금 통통 튀는 편인 것 같아요. 다녀보거나 방지턱을 넘을 때 좀 깜짝깜짝 할 정도로 이렇게 불쾌하게 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승차감에서는 이렇게 뭐 완벽하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조금 튀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숙성은 확실히 좋아요. 외부 소음 같은 거나, 물론 특정 속도 위로 올라가면은 바람 소리가 들어오긴 하지만 100km, 120km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엔진 소리가 좀 큽니다. 아까도 오르막길 올라올 때 보니까 엔진 RPM이 확 치고 올라오니까 실내로 소음이 좀 유입이 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좀 6단 DCT이기 때문에 기어비가 넓어서 그런지 RPM을 높게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엔진이 딱 들어왔을 때는 좀 불쾌감이 있을 정도로 엔진 소리가 크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장점, 이것 때문에 난 니로를 구매한다 라는 사람한테 적극 추천하겠다. 편의 장비가 굉장히 호화롭죠. 운전자 주행보조 장비나 통풍 시트나 내비게이션도 10.25인치지만 사실 작은 편 아니잖아요. 다른 회사랑 비교해보면. 일단 호화로운 편의 장비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우선 연비도 빼먹을 수 없겠죠. 주유소를 제가 한 달에 한 번? 3-4주에 한 번 정도만 갑니다. 그렇게 연비 주행을 하지 않아도 리터당 20km 이상을 충분히 타고요. 제가 이게 트립이 총 3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출고 이후에 리셋을 한 번도 안 시키고 타고 있습니다. 20.5km죠, 리터당. 오, 6078km를 탔는데 20.5km per 리터. 네. 이 차량이 공인연비보다 높네요. 그죠. 공인연비보다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인연비보다 잘 나오는 수준입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연비주행 하는 거를 잘 못하거든요. 신중하게 다루고 브레이크를 조금 밟고 이러는 편은 아닌데도 연비는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얼마에 주고 구입을 했죠? 취등록세까지 해서
3,500 정도를 주고 구입했고요. 당연히 새 차니까 할인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좀 가격이 비싼 편이죠. 기존 니로와 비교를 하면. 그렇죠. 한 3,400만 원 올랐죠? 네, 한 10% 정도 올라서 사실 가격표를 처음 봤을 때도 그 구매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래도 우선 받을 수 있는 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구매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이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스포티지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다소 좀 과격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오히려 EV6보다 더 전기차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좀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니로 EV가 최근에 공개가 되고 출시를 했는데 니로 네. EV 보고 호빈 에디터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니로 EV에만 HDA2하고 애프터 블로우를 넣어줬죠. 이 차가 공식 출시하기 전에 모빌리티 쇼에 전시를 했을 때 전방 카메라가 와이드 형식으로 돼 있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HDA2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많이들 하셔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출시하고 보니까 HDA2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애프터 블로우 기능도 마찬가지인데, 애프터 블로우는 차를 받고 나서 후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후작업으로 장착을 할까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배선을 건드려야 된다고 해서 일단 장착을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이 조금 배 아프고 부럽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을 주변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나요? 저는 하이브리드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대기기간이 비교적 짧고요. 차가 빨리 나오는 것도 이 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니로의 상품성도 그렇고 대기기간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추천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유호빈 에디터, 니로의 오너이자 저희의 에디터인 유호빈 에디터의 소감, 한 4개월 탄 소감이죠.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비 좋고 빨리 나오는 하이브리드 SUV를 찾고 있다면 이 니로가 괜찮은 선택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번에 라이브로도 만나 뵐 것 같고, 그리고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고요. 네, 저는 유후빈이었습니다.